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초코과자 광고의 유명한 광고송인데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 건데요. 같이 오늘은요, 다정한 언어, 마음으로 듣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한 2주 정도 지나서 뵈면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 있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저는 건강한데요. 마음은 스산합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 데다가 또 어저녁에 이 유럽하고 미국 이런 쪽에 정치 수뇌부들이 아주 정말 심각한 대담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 거를 보고 참 건강하게 빨리 생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처음에 뭐 중국과 우리나라 뭐 동남아 뭐 아시아 일부 국가들 요렇게 이제 퍼질 때만 해도 요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약간 다른 의미로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어저녁에 이 감염 관련해서 정말로 지금 이태리가 최악의 사태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지금 스페인도 녹록지 않더라고요. 어제 6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건 진짜로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지구촌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번 또 나쁘기 시작하면 전체가 나빠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제 뭐 YTN 생중계로 되는 질병관리본부나 중대본의 그런 브리핑이라던가 지자체의 브리핑도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브리핑을 보면 이제 관계자분이 나와서 처음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같은 거 갖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꼭 계시는 분이 수화통역사 분이세요. 근데 이 브리핑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이제 좀 뭐 턱 쪽에 쓴다던가 아니면 쓰고 와서 벗는다던가 요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통역사분은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손으로 말하는 건데도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수화 통역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이 2016년부터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 그래서 한국 수어라는 게 한국어하고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인정받는데 그래서 손으로 하는 언어다. 그래서 수화 언어를 줄여서 수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죠. 근데 이분들이 뭔가 이제 통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손가락만 가지고 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 그다음에 입 모양 이런 거를 다 총동원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끼고 그냥 위험에 노출된 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저도 앞서서 수화 통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어라고 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표현이라는 거 저도 좀 기억하고 많은 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제가 좀 떠올려 보니까 그 통역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찌푸려질 때도 있고 이렇게 좀 화가 난 표정처럼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눈을 막 크게 뜨면서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어의 어떤 뭐랄까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 흰색 가리키려면 치아를 막 이렇게 또 그래서 흰색
방호복 이런 거 할 때는 치아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네. 이제 금리빨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다르긴 네. 합니다만은 하도 스산해서 조금 네. 이런 말씀 드려봤고요. 또 무슨 이제 기침한다 그러면 기침을 이렇게 하나의 그 표정연기 제스처로 그렇게 네. 나타내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력을 최대한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네. 이게 수어는 청각장애가 있는 네. 분들이 눈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요. 저도 예전에 수어를 좀 간단하게 배워보긴 네. 했었는데 이게 손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정이랄까요, 제스처? 이런 걸로 하는 의사소통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손짓으로 하는 게 30-40%라고 네.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어떤 몸짓이나 표정 이런 쪽으로 전달하는 게 60%에서 70%라니까.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더더욱 마스크 못 끼는 거예요. 이 손짓도 중요하지만 표정과 몸짓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이런 거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또 이번 네. 기회에서 또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건강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네.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제공이 될 때는 특히나 이제 각종 장애 정도나 뭐 종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장애인분들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장애 유형별로. 뭐 오늘은 이제 수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주로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이제 정보 제공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고 가볍게 넘어간 일이 있는데 식목일 전날에 강원도 고성 속초에 큰 산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네. 그때 뭐 전국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저도 한 몇 달 전에 속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 아직도 그 잔해가 남아있는 그렇죠. 곳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 소방대원들이 많이 동원이 됐고 전국적으로 정말 재난 상황을 인정하고 그렇죠. 기부도 이어졌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각장애인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이중 고통을 받았죠. 왜냐하면 산불 재난 방송을 하는 지상파라든가 종편 이런 쪽에서 대부분이 이제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을 하지 못했어요. 아, 그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했고 피해를 입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 통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져가는 네. 게 이제 보일 정도로 심각한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등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1분 네. 1초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만약에 TV 화면으로 네. 이제 보고는 있어요. 불이 예, 막 활활 예. 타는 게. 근데 내용은 지금 몰라요. 몰라요. 예.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예,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여기저기 항의를 해서 산불이 난 다음 날부터 이제 수어 통역을 좀 시작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히 재난방송이라는 거는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생명하고 정말 직결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장애인, 노인 이런 취약계층들은 이쪽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답답함과 고통이 되게 컸죠. 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에서 대책을 발표했고 또 재난방송에 대한 주관을 행정안전부로 하고 네. 각 방송사의 수어 방송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그 규정을 했는데요. 네. 아마 이거 위반할 때는 제 기억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내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네. 또 이번에도 1월부터 시작한 정부 코로나19 관련 1일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브리핑이 시작된 이후에 2월 4일 그러니까 2주 후도 더 넘는 거의 3주 만에야
수어 통역이 동반이 됐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도 늦은 거죠. 저는 이 산불 때는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아서 잘 몰랐고 이번 코로나19 관련한 브리핑들은 그래도 수어 통역사분이 옆에 항상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게 약간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더 또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혹은 브리핑을 하는 이런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 항상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 인식은 정말 커다란 주제죠.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거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인식을 바꿔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인식이 바뀌면서 또 제도가 마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을 늘 쉬지 않고 기울이면서 제도와 인식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선순환 장치로 아주 강력하게 가동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수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은데요. 네. 이사장님께서 퀴즈 하나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그 수어가 그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글쎄요. 저는 같을 것 같거든요. 수어가.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문제를 내드렸는데. 네. 아니군요. 그런데 네. 수어가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양손을 쓰고요. 네. 어떤 나라는 한 손을 쓰기도 하고. 네. 또 이 모든 이 손 모양, 손가락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긴. 많이 달라서. 제가 아까 수어 잠깐 배운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배운 적 있었는데 이게 외국어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나라마다 정말 달라서 언어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요. 네. 거기 에스놀로그라는 데가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언어가 7,117개예요. 세계 언어가. 네. 이 중에서 수어가 142개고요. 그리고 이 중 수어 중에서 유럽이 많더라고요. 유럽이 41개, 아시아가 36개, 아메리카가 31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더 몇 개씩 있는 나라들이 또 있고요. 네. 생각보다 수어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그러면은 만약에요. 제가 청각 장애인이라서 뭐 해외 여행을 갔을 때 누군가 또 다른 청각 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정말 거기에도 말 그대로 수어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외국어 수어 통역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외국어 수어 통역사가 필요하고요. 1959년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화라는 말을 썼죠. 네. 수화연합위원회라는 데서 국제수화, 인터내셔널 사인 랭귀지 그래갖고 인터내셔널 사인을 명시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출판해냈고, 이때는 614개의 단어를 공통 수어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한 1,500여 단어를 공통 수어로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등록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국제 수화를 표준 수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정말로 그 통역사가 있어도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은 공통된 통용되는 그런 수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한 1,500여 개의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또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기도 하고요. 이게 국제 수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1959년. 한 60여 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수어언어법이 2016년에 아까 만들어졌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어 역사가 정말 짧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관심과 인식이죠. 유럽과 미국이 말씀하셨듯이 20, 30년 전에 수화가 언어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언어로 인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적용 노력이 있었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이제 늦었고요. 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본 수어와 한국 수어가 좀 비슷하게 된 게 이때입니다. 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문화하고 또 일본 문화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잘 장착이 된 그런 풍성한 수어들이 더 개발이 돼서 뭔가 의사소통에 이 원래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고 수어가 그 단어가 많이 등록이 돼서 그 개념어가 서로가 많이들 이용이 되어야 네. 소통이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그 청각장애인들의 그 인지와 또 사회생활과 소통과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수어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라디오잖아요. 네. 정말 소리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저희 방송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 친구 중에 청각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네. 제가 아나운서를 한다고 했더니 네. 왜 굳이 그런 직업을 하려고 하냐. 자기한테는 하등 필요가 없는 직업이다라고 네. 얘기했던 웃으면서 생각이 나요. 저기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 수어를 넣어야 돼요. 보이는 라디오에 수어를 넣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이런 브리핑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수어통역사분들을 접하니까 그나마 조금 익숙해졌는데 네. 뭐 뉴스 같은 경우도 시간대 조금 일부에 나온다던가 근데 사실 예능이나 뭐 드라마 뭐 등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수어통역사 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앞으로 방송에서도 많이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각 방송사별로 뭐 수어통역사가 충분하게 배치된 것도 아니고요. 네. 또 화면이 또 작아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그 호소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5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어통역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하겠다. 네.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이 화면 하단에 그 작은 화면으로 나오는 그 수어 영상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옆으로 빼서 그걸 5배까지 확대를 해서 그 화면 따로 영상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양분해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도 나와 있고요. 또 위치를 상단으로 또는 뭐 옆으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수어하는 사람들이 영상이 어느 순간에 나오면은 뉴스의 영상 자체가 가려지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도 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9958 청취자님께서 방송 내용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어요. 최고예요.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 혹은 그냥 한 번쯤 궁금해보긴 했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았던 것들 오늘 이사장님이 많이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방송을 듣고 수어에 대한 인식들도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요즘 같이 스산하고 어려울 때 정말 구슬땀 흘리면서 긴장과 초조 속에서 의료진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런 분들에게도 응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중에서도 청각언어 등 장애를 가진 분들이 좀 더 서비스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또 그 사인 랭귀지 이 수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우리 통역사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좀 안 쓰고 또 얼굴이 보이고 표정이 보일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런 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 들으니까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로 얼굴 다 보이게 투명하게 네.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급을 하면 그러면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예. 함께 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0750 청취자님이 수화랑 같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화 언어, 네. 손으로 말하는 언어 줄여서 수어라고 하시는 게 바른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같이 오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